안녕하세요. 디지털 콜센터 바쁠텐데입니다. 패키지 여행만 다니다가 며칠 뒤에 친구들과 자유여행을 떠나신다고요?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국인과 소통이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한가한에게 잘 연락하셨습니다. 76세이신 박막래 할머니도 미국에 가셔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장의 무기로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오셨거든요. 바로 구글 어시스턴스 통역 기능과 구글 번역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만 부르면 어떤 언어든지 바로 통역할 수 있는 기능과 어떤 나라를 여행하시든지 외국어로 말해야 할 상황에 한국어를 외국어로 바로 번역해서 알려주고요.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도 휴대폰 카메라만 켜서 물건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상품 이름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바로 알려줍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길을 물을 때, 물건을 살 때도 조금의 걱정도 없이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통역비소가 되어줄 구글 어시스턴스 통역 기능과 구글 번역기를 한가한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쁠텐데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다양한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앱이 있는 건 알지만 얼마나 잘 번역해줄지도 모르고 사용법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서 활용을 안 해보셨다면 정말 쉽고 간편하니까 꼭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팝하고, 디벨, 챗 GPT까지 번역을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번엔 여행에 가장 최적화된 통번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스와 구글 번역기를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동시통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고 놀라운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구글 어시스턴스에 있는 통역 기능입니다. 구글 어시스턴스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서 질문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인데요.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이렇게 부르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가지 방법으로 통역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스마트폰에 대고 오케이 구글 영어로 통역해줘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통역 모드가 켜집니다. 화면 아래 마이크 아이콘이 있고 자동으로 두면 자동으로 언어를 인식해서 영어로 통역해주고요. 수동으로 누를 경우 마이크를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고 말하면 바로 통역을 해줍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국어라고 써있는 마이크를, 영어로 말할 때는 잉글리시라고 써있는 마이크를 누르고 말을 하면 됩니다. 키보드 기능은 한국 키보드를 누르면 한국어로 물어볼 말을 입력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영어로 통역이 되고요. 잉글리시 키보드를 누르면 상대방이 답변을 영어로 입력하고 바로 한국어로 통역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가운데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스가 켜지고요. 아니면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이렇게 말로 해도 구글 어시스턴스가 켜지거든요. 이때 마이크 버튼을 한번 터치한 뒤에 영어로 통역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통역해줘. 알겠습니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가 어디인가요? Where is the nearest supermarket? 상대방도 휴대폰을 대고 대답을 해줍니다. It's just a 5-minute walk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프랑스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케이 구글, 프랑스어로 통역해줘. 네, 알겠습니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에펠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Combien de temps faut-il pour arriver à la Tour Eiffel? 이렇게 바로 프랑스어로 통역이 되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휴대폰을 대고 대답을 들으면 또 바로 한국어로 통역이 되게 됩니다. 급하게 통역이 필요할 때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만 부르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구글 어시스턴스 통역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구글 설정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휴대폰에서 구글 어플을 먼저 열어주셔야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휴대폰 화면을 살짝 아래로 당기면 검색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구글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바로 구글이라고 나오죠.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쓰기 때문에 안 쓰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앱이 다 깔려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앱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 앱을 열고 화면 상단 오른쪽에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구글 어시스턴스 탭이 나오는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맨 위에 헤이 구글 및 보이스 매치가 있죠.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기라고 되어 있는 탭에 헤이 구글이라고 써 있고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헤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어시스턴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기능을 켜서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보이스 매치 모델 학습시키기가 있는데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과 구분돼서 더 정확하게 인식되도록 학습시켜 놓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고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라고 나오면 여기 나오는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줘. 헤이 구글, 전화 걸어줘. 헤이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에 물 주라고 알려줘. 잠시 기다리면 헤이 구글 사용 준비됨이라고 나오고 다음 버튼이 나옵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구글의 활성화 기술 개선이라고 나오는데요. 구글에서 사용자를 위해서 활성화 개선을 할 수 있는데 돕는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나중에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인식시켜두면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두면 홈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을 불러서 통역 기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설정해야 하는데요. 구글 설정 화면에서 구글 어시스턴스를 누르고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잠금 화면에서도 반응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가실 때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리다 보니 그 외에 다른 활용법은 영상을 또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어시스턴스 통역 기능이 있어서 정말 놀랍고 편리한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거나 데이터를 사용해야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와이파이 연결, 로밍 또는 현지 유심을 구매해서 데이터를 쓸 경우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용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와이파이나 데이터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구글 번역기를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정말 해외여행 가셔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여행하기 전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검색창에 구글 번역기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구글의 G와 한자로 문이라고 써있는 아이콘을 확인하고 설치를 눌러 다운받겠습니다. 다운을 다 받았다면 열기를 눌러 구글 번역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구글 번역이라고 써있고 텍스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한국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외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어떤 언어를 어떤 외국어로 바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이콘이 출발 언어인데요. 여기를 눌러보면 한국어로 물어볼 거니까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도착 언어인데요. 번역할 언어가 영어일 경우에는 영어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외국어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국의 언어를 선택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많이 물어보게 되는 말을 한번 적어볼게요. 텍스트 입력 부분을 터치하고 문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장실만 입력했는데 아래에 바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이 나오네요. 화장실이 어디예요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자마자 바로 영어로 번역된 문장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한국어도 소리나는 대로 영어 발음을 적어놨네요. 스피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영어를 쓰는 외국인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려면 물어볼 문장을 한국어로 적고 이렇게 영어로 바로 번역이 되니까요. 상대방에게 직접 휴대폰 화면을 보여줘도 되고 아래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음성으로 들려줘도 되겠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발음도 정말 훌륭하네요. 그리고 문장을 직접 써서 번역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텍스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위에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연필을 누르면
화면 아래 여기에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써주면 문장이 입력되고 이렇게 바로 영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로 번역 요청하기인데요. 화면 아래에 마이크 모양을 누르면 음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냥 말로 물어봐도 번역을 다 해주는 기능인데요. 마이크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때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겠냐는 문구가 나오면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로 번역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를 설정해 주시고요. 출발 언어는 한국어로, 도착 언어는 영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할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를 바꾸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땐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한국어 영어로 설정을 해준 뒤에 마이크를 한번 눌러주면 띡 하고 신호음이 나오는데요. 이 신호음을 듣고 또박또박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로 여행에 가서 많이 물어볼 만한 문장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어 문장 아래 영어 문장이 나오죠. 이때 물어볼 상대방에게 화면을 보여주거나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영어 음성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Could you please take a picture?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인의 답변을 또 들어봐야 하겠죠. 뒤로 가기를 눌러서 위치를 바꿔주는 화살표를 누르고 영어, 한국어로 순서를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누르고 외국인이 휴대폰에 대고 답변을 하게끔 합니다. Of course. 그랬더니 물론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나오네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아마 답변을 듣지 않아도 외국인의 표정이나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사진을 찍어줄지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멋진 배경으로 아내, 남편,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면 번역기를 활용해서 꼭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소소한 팁은 이렇게 구글 번역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스와이프해서 내려보면 이전에 했던 질문들을 볼 수도 있어서 같은 질문을 또 물어봐야 할 때 다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장은 문장을 입력한 뒤에 이렇게 문장 옆에 별 표시를 눌러두면 즐겨찾기 해줄 수도 있고요. 문장을 지우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문장을 옆으로 밀면 목록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스와이프 해주면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화하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만 물어볼 때는 위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만 외국인과 조금 더 긴 대화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마이크 옆에 대화 버튼을 누르고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말하면 메시지를 보여주며 번갈아 가면서 묻고 번역을 보고 들으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대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번역할 언어 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는 영어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어를 선택해 볼게요. 출발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 도착 언어를 중국어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팁인데요. 중국어를 선택할 때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륙의 도시를 여행하신다면 중국어 간체를 선택하시고요. 대만을 여행 가신다면 중국어 번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제가 북경으로 여행을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누르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请推荐这家餐厅最美味的菜单。 이렇게 말하자 바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중국어로 읽어주는데요. 식당의 직원분께 이 화면을 보여주거나 스피커를 눌러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이 중문이라고 써있는 곳에 마이크를 누르고 띡 하고 신호음이 들리면 다시 직원분이 저에게 답변을 합니다. 最受欢迎的菜单项是北京烤鸭。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북경오리입니다. 직원분의 대답을 들어보니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북경오리라고 한국어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어 마이크와 중국어 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누르면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이라고 써있는 마이크를 누르면 각각의 언어 마이크를 누를 필요 없이 두 언어를 동시에 들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써본 결과 저는 자동보다는 정확한 인식률을 위해서 한국어를 말할 때는 한국어 마이크를, 중국어를 말할 때는 중국어 마이크를 누르는 게 더 정확히 인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능이죠? 이제 정말 와 하고 놀라실 만한 기능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구글 렌즈 기능입니다. 여행하다 보면 가는 곳에 간판을 찾아야 할 일도 생기고요. 쇼핑할 일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기 힘들 때 카메라를 켜고 간판이나 물건에 사진 찍는 것처럼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때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직구를 한 비타민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 번역기를 열고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야 하니까 출발 언어를 영어로 지정해 주시고 도착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언어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번역이 필요한 곳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놀랍게도 한국어로 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 갤러리에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번역된 결과를 저장하고 싶다면 화면 캡처를 하면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 번역 결과를 문서로 바꿔보고 싶다 할 경우에 번역 홈으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 버튼을 누르면 전체 선택을 하고 텍스트 복사를 하면 텍스트만 복사가 되게 되고요. 전체 선택을 누르고 번역 결과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구글에서 검색할 수도 컴퓨터로 복사 기능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찍어놓은 사진이나 사진을 찍은 후에 불러와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모양을 누른 후 촬영 버튼 왼쪽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와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두었던 사진 중에 번역할 사진을 선택해도 바로 번역이 됩니다. 쇼핑몰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셨을 때 구글 렌즈를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니까요. 여행 가서 쇼핑하실 때 꼭 활용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구글 번역기를 포함해서 어떤 번역 앱이든지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글 어시스턴스가 꼭 데이터나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글 번역기도 데이터나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행 가서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번역 가능한 108개 언어 중에 현재 기준으로는 59개의 언어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텍스트 번역이 모두 가능하고 구글 렌즈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도 94개 언어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발전하고 더 많아지겠지만 대부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이 정도를 쓰시니까요.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는 대부분 지원이 되겠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외국어를 오프라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대화 기능은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즉 와이파이나 데이터 없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구글 번역기 메인 화면에서 언어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용할 언어 옆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오프라인 번역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와이파이나 데이터 연결과 상관없이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도 끄고 데이터도 끄려면 비행기 모드를 켜면 되는데요. 비행기 모드를 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출발 언어를 한국어로, 도착 언어를 영어로 한 뒤에 감사합니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입력하자마자 땡큐라고 바로 번역돼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화살표를 눌러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꾼 뒤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물건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바로 번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행 가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은 여행 가는 나라의 외국어를 와이파이가 없거나 데이터가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하기 전에 먼저 와이파이가 되는 가정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쓸 것 같은 회화는 먼저 검색한 후에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두시고 쓰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대부분 전화나 데이터 로밍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그럴 때 잠깐 쓰셔도 어차피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데이터가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데이터를 많이 써서 로밍 비용이 걱정되시거나 로밍을 안 하셨다면 오프라인으로 해당 언어를 미리 다운받아서 쓰시고요. 야외가 아니라 호텔이나 식당 등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에서 구글 어시스턴스나 번역 앱을 쓸 일이 생기면 그곳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 가서 구글 어시스턴스와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박막래 할머니도 쓰셨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AI 기술이나 번역기 어플들이 계속 발전은 하고 있지만 발음도 또박또박 해주어야 하고 긴 문장을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오류도 있고 어색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앱을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하고 외국어 공부도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사용해봤는데 자꾸 엉뚱하게 번역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하시면 인식률이 올라갑니다. 계속 그럴 경우에는 음성보다는 문장으로 입력해서 번역하는 텍스트 입력하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바쁠 텐데 다음 영상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